그 얼굴로도 또 하고. 근데 아내에게는 왜 그래? 젊은 사람이에요. 외화 낭비한다. 빠밤빠. 맞아요. 빠바빠바빠. 알아요 이거? 큰 의미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빠와 딸, 아빠와 딸이 옛날 텔레비를 함께 보는 시간. 딸과 함께하는 콘텐츠 연대기. 딸과 함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이렇게 또 만나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그 방송 현장을 많이 함께 하면서 자라왔다고 들었어요. 아, 네. 어릴 때 막 라디오 같은 거 하면 가끔씩 가서 하기도 하고 집에서 녹음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기억 잘 안 나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라디오 시대나 이런 거 보면 앞에 뭐 이렇게 조금 짤막하게 뭐 녹음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가족들을 많이 이용했죠. 아, 애들 목소리. 네, 그렇죠. 다음 퀴즈 드릴게요.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참고로 이제 저는 방송 현장이나 이런데 제 딸을 잘 데려가지 않습니다. 좀 긴장이 되기도 하고요. 또 있으면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챙겨줘야 되고 그런 거니까. 마찬가지 아닌가요? 전 어떻게 해서든 데려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가 부끄러워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사실 잘 안 따라다니더라고요. 같이 가는 걸 좀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하니까. 근데 아빠 많이 알아보지 않아요? 아, 예. 어렸을 때 진짜 아빠 엄청 많이 알아보셨거든요. 어디 식당에 가도 알아보시고 초등학교 막 담임 선생님도 아빠 알아보시고 어딜 가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서 제 친구한테도 항상 이런 얘기해요. 대전에 있는 사람은 다 아빠를 알 거다. 대전에 있는 사람 아니어도 아빠를 알아보시니까 아,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 반 이상이 아마 아빠를 알지 않을까. 아, 인지적이야. 반까지는 식당이나 이런 데 가족들과 같이 갔을 때 밥 먹을 때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러니까 의식이 되죠. 창규 씨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사실 거의 못 알아봐요. 눈도 같이 웃어주셔야 돼요. 걱정은 안 했습니다. 대전시 중구 문화동에서 문구점을 하는 유재선 씨. 문구점 앞에 설치한 공중전화에서 나오는 수익이 최근 크게 줄었습니다. 평소에는 이 동전이 꽉 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도 안 찬 상태에서 3분의 1도 안 찬 상태고. 걸어가나요? 누가 가져갔나? 유 씨가 설치한 공중전화기는 학교 주변의 흔한 보급형으로 실제로 돈을 넣지 않고 공중전화를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재발신과 긴급 발신 버튼을 함께 누르고 다시 아무 번호나 누릅니다. 안내 음성이 들릴 때 다시 재발신 버튼을 누르면 바로 통화가 가능합니다. 자세하게도 설명을 해주네요. 고발이지만 몰랐던 사람도 알기 가르쳐주는 것 같은데. 네. 모방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여보세요? 예, 저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학생들 대다수가 많이 하는데요. 시행지난부터 뭐 핸드폰까지 다 되고 있어요. 결국 공중전화기를 설치한 사람들만 인심 좋게도 매달 비싼 전화료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MBC 뉴스 최기웅입니다. 공중전화 하면은 예전에 그 분홍색하고 주황색, 빨간색 이런 네, 것들이 네, 네. 떠오르는데 파란색은 또 처음 봤네요. 공중전화 거의 잘 모르죠? 저 어릴 때는 공중전화 부스가 그때 있었어서 그때는 공중전화 많이 썼었어요. 친구 집에 전화할 때도 몇 년생이죠? 2001년생이에요. 근데 요새는 진짜 공중전화 부스 자체가 없죠. 지금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지 않았을 때, 핸드폰이 없었을 때는 장난전화도 많이 했어요. 여보세요? 거기 중국집이죠? 우리 집에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한국집인데요? 한국집이에요. 중국집 아니고 한국집. 그런 전화 많이 어떤 했었어. 분은 예. 집에 가서 웃어. 그 얘기를 못 나 일단 먼저 웃었는데 이제 그래서 한국집 네. 지난 81년 국민은행의 국민신용카드가 첫 발행되기 시작한 이래 지금은 백화점 카드를 비롯해 60여 종의 각종 신용카드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행 14년이 지난 현재는 BC카드만 해도 전국 야, 저 모니터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옛날 컴퓨터. 옛날 모니터. 저 386? 이처럼 신용카드가 보편화되면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관리 부실이나 범죄자들에 의해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찾아내기 쉬운 비밀번호로 인해서 가입자들의 재산상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유성구 어운동에 사는 송모 여인은 지난 18일 자신의 전화번호로 비밀번호를 정해놓은 BC 신용카드를 소매치기 당해서 51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어떻게 설정을 해놓으셨어요? 비밀번호는 집 전화번호로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빼갔는지 모르겠어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카드 가입자들에게 수시로 카드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을 자기의 비밀번호로 사용할 경우
부정 사용에 쉽게 긴장 많이 이용될 하셨네.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없고 체크카드 한 3개 정도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도 다 체크카드를 씁니다. 현금을 안 씁니다. 오, 카드로 전부 다 쓰는 거죠? 현금을 아예 안 가지고 다녀요. 예전에는 전부 다 지갑 안에 현금을 다 넣고 다녔잖아요. 아, 당연하죠. 일단 친구들 만나면 이 지갑부터 꺼내보죠. 오늘 밥값이 충분한지, 오. 밥값이 없을 때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될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친구가 사줄 건지 내가 사야 되는 건지. 지금처럼 지갑이 얇지 않았고요. 뒷주머니에 넣으면 엉덩이가 아플 정도로 두꺼웠었죠. 지금은 그냥 스마트폰에다가 그럼요. 카드 하나만 넣고 다니면 시대고. 비밀번호 간단하게 전화번호나 생년월일 이렇게들 해서 피해가 많다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비밀번호는 숫자 붙어가야 일단 만만치 않아. 뭐 특수 문자까지 맞아요. 해가지고. 요즘에는 비밀번호도 그렇지만 거의 생체 인식 지문이나 맞아요. 아니면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얼굴로도 또 하고. 눈도 같이 웃어주셔야 돼요. 지난 5월 10일 보령 앞바다 날씨는 아주 맑았고 평균 기온도 16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잔잔한 바다에 갑자기 식인 상어가 나타나서 어민들을 공포 속으로 우리나라 이거. 기억나요. 이 보령시 5천면 장고들이 명장섬 앞바다에서 전복을 따던 44살 김순심 씨가 상어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기억나. 잠수업으로 생계를 이어온 어민들은 불안감 때문에 한동안 일을 나가지 못하고 애를 태워야 했습니다. 보령 앞바다에 식인 상어가 출현한 지 보름여 만에 태안군 경련비열도 부근 해상에서 4m짜리 흑상어가 잡힌 뒤에 식인 상어 소동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민들은 이 소극적인 수색 작업과 문제의 흑상어가 식인 상어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의 무성의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게 됐습니다. 좀 섬뜩하네요. 조수라는 게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 또 서해안 지역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 그 서해안 지역에 나타나서 이 뉴스가 그때 기억이 나요. 다들 무서워했었고 상어하면 빠밤빠 빠바빠바빠 알아요 이거? 네 알아요. 근데 어디에 나온지는 모르고 그냥 돌아다니는 걸로 알아요. 1970년대였거든요. 보스 1탄 나왔을 때 스티븐 스필버그 지정자석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이 앉으면은 잘 안 보였어요, 자막이. 극장인데 지금은 이제 층계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뭐 소극장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앞에 좀 키가 큰 사람이 앉으면 화면이 잘 안 보였던 그런 기억납니다. 키 크던가 아니면 저처럼 이제 얼굴 큰 사람들이 앉으면 요리조리. 그렇죠. 그럼 앞에 사람도 이러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뒤에 사람도 또 그렇고요. 그치. 끝에까지 계속 그러는 겁니다. 대전에 사는 김모 씨가 싱가포르의 한약방에서 한 병에 24만 원을 주고 산 우왕청심원 분말.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좋다는 현지 관광 안내원과 한약상의 말에 현혹돼 구입했지만 귀국 직후 드러난 동남아 지역 한약상들의 가짜 파동으로 품질이 의심스러워 부모님께 드리지 못한 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달 초 회사원 이모 씨가 태국 신혼여행에서 선물용으로 산 50만 원짜리 보석 목걸이도 국내에서 감정한 결과 싸구려로 밝혀졌습니다. 해외에서 그 보석을 사가지고 오셔서 그 감정을 해보면은요, 실제로 상당히 저질품들이 너무 많아요. 현지 관광 안내원들은 쇼핑을 도와준다는 구실로 한약방과 보석상을 관광 코스에 억지로 끼워 넣어 물건을 사도록 유도한 뒤 업소로부터 매출액의 10%에서 30%를 소개료로 챙겨 결국 관광객들만 이중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런 거 많았었죠. 그러니까요. 예, 사기 피해 많이 당했었죠. 코스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쇼핑하고 막 이런 지금도 거 마찬가지 뭐 있었는데. 라텍스 백. 지금은 이제 이렇게 뭐 가짜를 판매를 한다던가 이런 건 안 될 텐데 해외 언제 처음 나가셨어요? 저는 1995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좋다. 신혼여행으로? 그렇죠. 그럼 우리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물 건너는데. 부담스러우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제주도로 가자. 그래서 제주도로 갔고요. 당시에는 또 해외여행을 갈 때 왠지 좀 나라 사랑을 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외화 낭비한다. 그 단어를 역시 방송인이나 다르네요. 고급 언어를 사용할 줄 아시네. 그리고 참고로 저 리포팅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아까 금방 주인 네네. 나오셨잖아요. 네네. 그 방송국 옆에 금방을 하시던 분이에요. 이상하게 그런 것들만 보입니다. 그 대전역이나 이런 데서 네. 명절 때 특집 방송 하잖아요. 네. 들어가는 사람한테 부탁하면 안 차시가 됩니다. 바빠. 나오는 사람한테 부탁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을 만나면 편해요. 또. 아는 사람이 아니면은 안 해줍니다. 이거 뭐예요? 뭐 기다려야 돼요? 못해요. 아이고 젊은 사람 에요. 맞아요. 젊은 사람 에요. 외화 낭비한다. 갑자기 궁금한데
딸은 해외에 언제 나가겠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때 가족이 함께? 친구들끼리 갔었어요. 친구들끼리 가는데 아빠가 선뜻 보내줬어요? 근데 아빠는 오히려 더 막 결혼 당시만 해도 외화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럽의 왕족들은 어렸을 때부터 해외로 여행을 자꾸 시킵니다. 근데 아내에게는 왜 그랬어? 외화 낭비. 아내는 외화 낭비, 내 딸은 왕족처럼. 많은 경험을 쌓아.